제가 지난 시간에 입었던 그 옷은요, 속옷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다 알겠지만, 농구 유니폼이에요. 저지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농구 광팬이고, 약간 힙합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복장을 집에서 많이 입는데, 원래는 모자까지 쓰고 있는데, 수업이라서 모자 쓰고, 벗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보기에 좀 속옷처럼 보이지 않았나. 그래서 사죄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오늘 이제 와이셔츠를 좀 입고 수업을 이제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역사로 밥벌이하는 쌀쌤이에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림의 성장 파트 2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뭘 배웠죠? 그렇죠. 사림의 성장에 대해서 배웠는데 오늘은 사림의 성장 파트 2에 대해서 해보도록 합시다. 잠깐 복습을 하자면 지난 시간에 이제 훈구 세력이 뭐냐, 훈구가 뭐냐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사림이 뭐냐. 훈구는 계유정난 때 정권을 장악했던 국가 공신들을 중심으로 있었던 애들이고, 주로 이제 성격이 과학 기술을 좀 좋아하고, 그 다음에 타 사상을 좀 받아들이고, 오케이. 그 다음에 저기 뭐냐, 돈이 많죠. 대농장. 그리고 혼인 정책으로 권력을 유지하는 이런 애들이었다면, 사림 세력은 고려 말기에 고려를 지키려던 그 충신 세력들, 온건 사대부 배우들이 결국에 고려를 만드는데 실패를 했기 때문에 어디 가죠? 지방에 가게 되죠. 지방에, 그래서 향촌 자치를 중시 여기고, 성리학을 중시 여기고, 과학 기술은 천시 여기고, 그죠? 그 다음에 타사상도 싫어합니다. 근데 이제 돈은 많이 없죠. 대농장이 아니고 중소지주고, 주로 이제 얘네들을 이제 비판합니다. 사림이 2인자고 훈구 세력은 1인자잖아요. 보통 2인자가 1인자를 이제 비판을 합니다. 그래야 자기네들이 올라가는 거니까. 그럼 1인자들이 비판을 받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겠죠. 훈구 세력은 이 사림 세력을 이제 공격을 하는데, 그 공격이 이제 사화입니다. 기억나셔야 됩니다. 자, 사화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화를 두 개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가 연산군에 일어났던 사화인데요. 두 개의 사화를 배웠죠. 하나는 무오사화, 하나는 갑자사화,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무오사화 하면은 김종직이 살아생전에 썼던 뭐가 나와야 됩니까? 조문 땡땡. 요 땡땡이 뭐죠? 딱 나와야 되는데 조의제문이라고 했죠. 그래서 항우라는 사람이, 중국의 항우라는 사람이 의제를 무지막지하게 죽이고 자신이 권력을 탄찰을 했는데, 그 사건에 대한 의제를 위로하는 글을 썼죠.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김일손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이제 사초에 실으려고 했던 게 발단이 되면서 이 김일성과 관련된, 김종직과 관련된 수많은 살인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 이게 이제 무오사하고요. 갑자사화는 이제 어머니에 대한 비밀이 나오게 되면서 자기 생모 태비윤 씨에 대한 관련된
살인들이 굉장히 많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사실 살인뿐만 아니라 이 갑자사화에는요, 살인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그냥 훈구파들도 다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갑자사화 이후로 신하들과 많은 이제 백성들은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연산군은 이제 신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다? 반정이 일어나게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반정은 정변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제 반정, 실패했으면 반란, 뭐 이렇게 됐겠죠. 그렇게 해서 왕이 바뀌는데 이제 중종이 왕이 되고, 이 사건을 우리는 중종 반정이라고 하고요. 이 중종 반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신하들이 이제 훈구 세력이에요. 훈구 세력이 목숨을 바쳐서 이 중종을 데리고 왕을 만든 거잖아요. 자, 여러분들 혹시 재테크 하세요? 재테크? 돈을 벌어야 재테크를 하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돈을 벌어서 그 돈을 이제 보통 불립니다. 그 불릴 때 있어서 가장 교과서적이고 가장 안전하게 불릴 수 있는 자산은 저금이에요. 그죠? 저금은 마이너스가 없잖아요. 근데 이런 말 들어봤어요. 저금리 시대라고. 요새는 어지간하면은 금리를 안 줍니다. 다만 안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월급을 은행에 넣는다라고 한다는 건 안전하다는 겁니다. 100% 내 돈이 어지간한 뭐 국가 전쟁 비상사태가 아닌 이상 내 돈은 안전하다. 그걸 믿고 맡기는 거죠. 다만 그 돈을 불릴 수는 없어요. 반면에 잃을 것도 없죠. 안전하다라는 건데, 자, 여러분들 다른 거 들어봤을 거예요. 투자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뭐 주식이라든가, 여러분들 뭐 재작년인가요? 뭐 가지야 이런 말 들어봐. 비트코인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건 이제 투자라는 건데, 뭐 투기일 수도 있고 투자가 되는 건데, 이거는 돈을 잃을 수도 있고요. 돈을 더 많이 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위험 부담이 큰 거죠. 위험 부담이 크면 클수록 벌 수 있는 돈도 많아져요. 그러니까 이 훈구 세력은 굉장히 큰 투자를 한 겁니다. 그죠? 굉장히 큰 모험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반정을 한다는 건 반란을 한다는 건데, 이게 만약에 실패를 하면 다 죽는 겁니다. 반역자로. 그죠? 근데 목숨을 걸고 반역에 참가를 해서 왕권을 교체하는 데 성공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얘네들이 뭐가 됩니까? 그렇죠. 투자를 했으니까 그만큼 이제 굉장히 높은 권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되시죠? 네. 이게 아마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고, 오늘 이제 또 수업을 해보도록 합시다. 클리어. 자, 오늘 수업은요, 다시 한번 적어봅시다. 오늘 수업은 164페이지 부터 166페이지까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중종이 이제 왕이 됩니다. 그죠? 중종이 왕이 됐는데, 중종이 왕이 되면서 권력이 누가 높을까요? 잠깐 언급을 했지만 훈구 세력이 굉장히 권력이 높겠죠. 훈구 세력의 권력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견제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왕이 생각했을 때 이 녀석들 권력이 너무 높아. 물론 나를 왕으로 시켜준 건 고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견제 세력이 필요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중종이 이때부터 누구냐면 사림을 등용합니다. 사림을 적극적으로 등용을 하게 되고, 그때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조광조입니다. 앞으로도 조광조, 뒤로도 조광조. 그래서 이 조광조는 여러 가지 개혁을 이제 시도를 하는데요. 조선의 3대 개혁가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조광조, 두 번째가 이제 조선 후기에 나오는 김육, 대동법을 주장했던 김육, 마지막으로 이제 흥선대원군 이렇게 나오는데, 또 차차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이 조광조의 개혁이 매우 많이 나옵니다. 하나 봅시다. 첫 번째는 현량과입니다.
자, 여러분들, 조광조라는 사물이 아무리 뛰어나도 모든 걸 혼자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없어요. 이미 중종에는 훈구 세력이 득세를 하고 많은 권력가들이 있고, 이 중종이 이 훈구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조광조라는 사람을 뽑아놨지만, 이 조광조라는 사람을 도와서 같이 일할 사람이 없다면 이 개혁은 성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 편을 많이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량과를 실시를 합니다. 현량과가 뭐냐면 관리 추천 제도예요. 추천 제도. 제가 지난번에 관리 선발 제도 설명할 때 언급했던 과거 제도가 아닌 다른 선발 제도 중에 추천 제도가 있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이 현량과입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서 누구를 이제 대거 등용을 할까요? 그렇죠. 사림을 대거 등용을 하게 됩니다. 이제 흥구파 입장에서는 기분이 썩 좋지는 않겠죠. 자, 두 번째는 자, 경연을 활성화합니다. 이 경연. 이 경연이라는 건 세조 때 없어졌죠. 다시 또 부활됐다가 연산군 때 또 없앱니다. 근데 이거를 다시 이제 활성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을 앉혀놓고 공부를 하는데 굉장히 좀 심하게 시켰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 한 8시간씩 여러분들처럼 앉아가지고 저 왕을 이제 공부를 시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좀 문제가 돼요. 왜냐면 이 명종, 이 중종이 이게 너무 하기 싫었던 거야, 그죠? 그래서 조광조를 죽였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빡세게 시키면 안 돼. 자, 세 번째는 소격서라는 것을 폐지합니다. 폐지. 자, 소곡서가 뭐냐면 제사입니다. 도교 제사예요. 귀신들 죽여주세요 라는 제사인데 요걸 없앱니다. 요거는 아까 우리가 배웠던 뭡니까? 그 살인파들이 타 사상을 배척하는 것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죠. 그래서 아니 성리학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 유교적으로 공부에 선비가 되는 게 중요하지 무슨 뭐 미신을 믿고 뭐 그게 뭐 그래 그 대단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향약인데요. 요건 이따가도 배우겠지만 이거는 이제 지방을 다스리는 뭐 규약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법까지는 아니지만 도덕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규약을 만들어서 이제 관리 감독을 합니다. 사림들이 백성들을 감독을 하게 되면서 다스리게 하는 건데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요. 여기 우리 교과서에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이제 자료에 보면은 이 우리나라의 이 향약은 조광조가 처음 실시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솔직히 어떻게 알아? 다른 데서 처음 시작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하지만 뭐 처음 실시했다. 국가적 차원에서 입을 열었겠죠? 자, 그 다음에 뭐 소학이 등장을 하고요. 소학을 뭐 실시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인데 요게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위훈 삭제를 주장합니다. 자, 이 위훈이 뭐냐면은 훈장이에요, 훈장. 훈장인데 보통 이제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중요한 일을 한 사람에게 뭘 달아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후손들한테 이렇게 뭘 달아드리죠. 3.1절이라든가 뭐 광복절 이런 중요한 날에 그분들 모셔다 드리고 그분들의 그 조상님들이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함을 표하고 이렇게 막 달아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이제 명예죠. 명예인데 이 중종도 아까 말했지만 연산군을 제끼고 본인이 왕이 될 때 이 훈구 세력이 큰 도움을 줬다. 그래서 이 훈구 세력이 대거 뭐가 됐다? 공신이 되는데 이 공신이 되면서 이 위훈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조광조가 뭐라고 하냐면 훈구 세력 중에 날로 먹은 애들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목숨을 바쳐서 중종을 모시고 저희 중종 반정을 이끌었던 사람도 물론 있지. 근데 그런 사람들은 정말 많이 없고 대부분의 훈구 세력들은 그냥 뒤에서
구경했다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얘네들이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새롭게 전면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 훈구 위훈을 뺐자 이거죠. 이때 이제 훈구파들이 아 쟤네들 선 넘네 이렇게 되는 거지. 왜냐면 이 현량가 때문에 이미 삔또가 상했어요. 자기네들은 과거 합격해가지고 왔는데 얘네들은 추천 대도다. 근데 그거 뭐 그렇다고 해. 근데 이제 이 위훈 삭제, 내가 가지고 있는 특권을 없앤다. 이건 또 다른 얘기거든. 선 넘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이 조광조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문제는 이 조광조를 누가 뽑았어요? 중종이 뽑았잖아. 왕이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근데 왕이 좋아하는 사람을 어떻게 죽이겠어? 쉽지 않단 말이야. 근데 이 중종이 이 조광조를 점점 부담스러워합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정치적 부담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거와 관련 있는 거예요. 이게 경연과 너무 진지한 거야. 너무 도덕적이야. 그래서 경연을 8시간씩 하는 거예요. 나 왕인데 나 좀 놀고 싶은데, 그리고 뭐만 하면 잘못했다 그러고 도덕적이지 못하다라고 비판하고 왕을 비판하고 뭐라고 한단 말이에요. 교육한다는 일념 하나로. 이러니 이제 중종이 정말 해도 너무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종과 이 훈구파가 쿵짝이 맞아가지고 이제 대가리를 자르게 되는 게 네, 기묘사화입니다. 3번. 지난 시간 2번까지 했죠. 기묘사화. 기묘하죠. 자, 기묘사화인데 이 기묘사화는 좀 재밌는 게요. 그 나뭇잎에다가 꿀을 발라요. 나뭇잎에 꿀을 발라서 놔둡니다. 이때 이제 벌레가 꿀만 이렇게 갉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글자가 나뭇잎에 새겨져 있는데 주, 초, 위, 왕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는 거예요. 물론 한문이겠지. 한글이겠어요? 근데 이제 이 주초위왕이 뭐가 문제냐면, 이 한문이 주와 초를 합치면, 한문이 합치면 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나도 한문을 잘 모르니까. 이게 이제 입구자잖아. 이게 이제 열십이잖아. 이걸 합치면은 밭전자가 된단 말이야.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됩니까? 그래서 주와 초가 합치면은 조가 되고, 조위왕, 조가 앞으로 왕이 된다. 그러니까 조광조가 지금 반역을 꾸미고 있다라고 훈구 세력이 그 나뭇잎 들고 가가지고 이 중종한테 가가지고 저기 왕이시여, 이 조광조가 지금 반역을 꿈꾸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사실 말이 안 되지. 하지만 이미 중종은 죽이려고 마음 먹었던 거야. 삔또가 상했거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막 심하게 빡세게 막 애를 막 잡으면 그 사람은 들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좀 풀어주는 것들이 필요하다 라는 것이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연산군이 이제 뭐죠? 기묘사가 끝났고요. 자, 네 번째 을사사화인데, 자, 을사사화의 배경을 잠깐 보시면, 중종이 이제 좀 몸이 아파요. 근데 돌아가시기 직전이야. 그럼 이제 후계자를 뽑아야 되잖아요. 이제 후계자를 뽑아야 되는데, 후계자를 누구로 할지, 인종을 할지 명종을 할지 정확하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이제 왕이 잘못한 거죠. 딱 확실하게 막 해놓고 돌아가셨어야 되는데 살아생전에 그걸 잘 못했고, 그래서 이제 인종과 명종의 이제 와이프들 집안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외척이라고 하는데, 인종의 외척은 대윤, 명종은 소윤입니다. 그러니까 구분하기 쉽게 대와 소를 이렇게 해놓는 거고, 원래는 그냥 윤씨예요. 와이프 이름 성이 다 윤씨라는 거죠. 그래서
내 인종을 대윤이 이제 인종을 밀었고 이제 명종은 소윤이 민 겁니다. 근데 이제 왕은 형이었던 인종이 돼요. 얘가 윈. 그러면 이 대윤이 이 소윤 어떻게 할게요? 굉장히 핍박을 하겠죠. 게임은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인종이 1년 만에 사망합니다. 그리고 스라의 자녀가 없어. 그러니까 아들이 왕이 돼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동생이었던 명종이 왕이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소윤파가 핍박받은 것을 복수하게 되죠. 복수하게 됩니다. 감히 나를 핍박했어? 나는 널 복수할 거야. 그게 을사사화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 을사사화는 이 대윤에 들어있었던 수많은 살인들이 죽음을 당했던 일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권력 다툼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면 이 명종에 있었던 소윤에게도 살인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을사사화는 사실 사화 중에서 무게감이 좀 떨어지죠. 제대로 된 사화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무오사화랑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묘사화가 훈구랑 사림의 대결이라는 측면에서는 명확하게 선명하게 보이는데, 두 번째 배웠던 갑자사화랑 네 번째 지금 보는 을사사화는 약간 좀 훈구파와 살인파의 대결이라고 하기에는 좀 적합하지 못한, 그냥 사람이 많이 죽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사화에 대한 설명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앞에도 그림을 잠깐 그렸지만 요 그림 기억나시죠? 하나, 둘, 셋, 넷. 자, 하나, 둘, 셋, 넷. 자, 네 번에 걸쳐서 사화를 겪었고 엄청나게 많은 살인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내 죽음을 이겨내고 결국에는 승리를 하게 되죠. 그럼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역사는 이런 걸 알아야 돼요. 그죠? 어떻게 해서 네 번이나 꼬꾸라졌는데 결국에 승리했냐라는 건데, 그게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164페이지. 이제 맨 밑에 보시면 밑줄을 칩니다. 그리하여 서원과 향약을 기반으로 성장한 사림은 중앙 정계를 주도했고, 사림은 향촌 사회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그러니까 기반이 향촌 사회였다. 훈구 세력은 반면에 어디 있어요? 서울 중앙이었죠. 종로. 훈구 세력은 중앙이었는데 사림 세력의 기반이 향촌. 향촌은 누구랑 같이 있는 겁니까? 백성들이랑 같이 있죠. 그러니까 망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지지 기반이 백성들이기 때문에 계속 만들어져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의 주인은 임금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백성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동력이 향촌 사회였고, 이 향촌 사회를 어떻게 해서 장악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서원이고요. 두 번째가 향약입니다. 자, 서원은 165페이지, 향약은 166페이지입니다. 자, 바로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서원 한번 놀러 가보셨어요? 원래 이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김기현이가 엄청나게 유명한 학자라고 칩시다. 내가 지금 여기 성대중학교에서 교사를 하고 있지만 알고 보면 엄청 유명한 사람이야. 설민석 아저씨보다, 최태성 아저씨보다 내가 한 200배 유명해. 근데 나는 직업을 좋아해서 제야 있는 거지. 근데 사람들은 다 알아. 아무튼 엄청 유명한, 예를 들어서, 원래는 아니지만. 근데 내가 퇴직을 했어, 나이를 먹어서. 그럼 이제 어떡합니까? 고향에 내려가 살겠죠. 근데 고향에 내려갔더니 조용히 있고 싶은데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아옵니다. 이 김기현이를 가르침을 얻고 싶어요. 그래서 나는 너무 귀찮지만 가르쳐 줍니다. 막 제자가 양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원은 첫 번째, 선비에게 교육을 받는 교육적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제자를 양성하죠. 근데 문제는 이 김기현이가 나이를 먹으면 이제 죽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은 떠나지 않고 이 김기현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가르치면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니까 서원은 이런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가 만든 게 아니라 원래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교육과 제사의 기능을 갖고 있는데 아무나 올 수 있는 곳은 아니죠. 서당의 개념은 아니죠. 양반 자제들만 올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있는 집 자식들. 이렇게 해서 이제 지나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서원이고요. 자, 최초의 서원은 백운동 서원이라고. 사람인데 이때 이 관련된 선비가 누구냐면 안향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안향이 누구냐면 처음 성리학을 가지고 왔던, 전래해왔던 사람으로서 이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백운동 세흥을 서원을 세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최초의 사익 서원이 있어요. 사액이라는 건 국가로 정식적으로 인정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서원을 정식적으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국가로부터 토지도 받고 노비도 받고 뭐 이런 것들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립학교라고 보면 돼요. 사립학교. 개인이 학교를 세웠지만 국가로부터 이걸 이제 학교를 인정을 받게 되면서 지원을 받는 거죠. 근데 그런 거 사립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동양고등학교 사립학교잖아요.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인정을 받고 이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이제 선조 이후에 이제 많아지게 되는데, 이게 나중에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국가에 부담이 되겠죠. 이걸 다 줘야 되니까. 그쵸? 그래서 나중에 흥선대원군이 이 서원을 없앱니다. 몇 개만 남겨두고. 그 지금 이제 우리 그 뭐 안동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은 병산서원이라든가 뭐 이런 서원들이 있는데, 그때 서원은 살아남은 서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흥선대원군한테 인정을 받았던 서원 뭐 이런 건데, 그래서 서원이 크게 되는데, 사림들이 크게 되는데 기여했던 교육기관이다. 그러니까 양성을 한다. 이 제자 양성이라는 건 사림을 찍어내는 거죠. 사림을 양성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향약입니다. 페이지 166페이지로 갑니다. 향약입니다. 자, 향약은 이제 향촌 자치규약입니다. 그러니까 법은 아니고요. 그냥 백성들한테 가르침을 내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림들이 감독을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웃기죠.
사실상 경찰도 아닌데 감독을 하고 백성들은 감독을 받아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신분제 국가니까. 어디 감히 평민이 양반이 말씀하시는데 토를 달아. 그럼 뺨 맞잖아. 그걸 이용해서 이 양반들이 이 백성들을 가르치는 거죠. 그쵸? 가르치는 건데 매우 엄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법이 없어도 이 조선은 잘 돌아가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이 양반들의 말을 워낙 잘 듣거든. 그러니까 이 향약이라는 걸 통해서 잘 돌아가게 되고, 이들은 이제 사림의 이제 경제적 기반이 됩니다. 사림이 공부를 해야 과거에 급제를 하고 벼슬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농사를 안 짓잖아요. 근데 그 공부할 때 드는 비용은 다 누가 되냐면 이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농사 지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고, 아까 말했지만 조광조가 처음 이제 실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질서를 유지하고, 희한하죠. 치안을 담당합니다. 지들끼리 치안도 담당하고요. 수령이 별로 할 일이 없겠죠. 그래서 감독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림의 권한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게 됩니까? 그래서 이게 좀 심해지면 이렇게까지 가는 겁니다. 사림들이 이 백성들을 수탈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서 나중에는 이제 이들을 감시를 하기 위해서 이제 공권력이 수령들이 들어오는 거죠. 수령들이 이 수탈하는 사람들을 이제 감시를 하는 이런 일도 이제 벌어지게 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교과서에 보시면은 탐구활동의 대표적인 4개가 나옵니다. 이 4개는 제가 시험 문제 많이 냈어요. 요번에도 내겠습니다. 이 4개 하나, 둘, 셋. 이건 대놓고 냅니다. 덕업상권. 그 다음에 과실상규. 환난상률. 그 다음에 예속상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굉장히 중시 여겼다 보시면 됩니다. 덕업상권은 모든 것은 덕으로 권한다 라는 거고, 과실상규는 잘못된 걸 서로 이제 감시한다 라는 거죠. 감시. 좋은 건 아니야. 자, 환난상규를 어려운 일은 서로 돕는다 라는, 예속상규는 이제 뭐 예의 바르게 사이좋게 지낸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서 서로 이제 이 지방을 경찰, 즉 국가가 법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사림들이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서 백성들을 감시를 하게 되고, 이 백성들은 이 사림들의 말을 더 잘 듣게 되는 거죠. 왕보다, 훈구 세력들보다. 그러면서 이 사림들의 세력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뭐 꿈이 정치인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정치인이 되어서 국가를 위해서 정말 큰 사람이 되고 싶다. 대통령, 뭐 국무총리 이런 사람이 되고 싶으면 누구를 끼고 있어야 되냐면, 높은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을 끼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대중들의 지지를 얻어야 살아남을 수 있고 힘든 일이 생겨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역사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네. 오늘은 이 사화의 세 번째, 네 번째와 결국 이제 사림이 승리했다는 것, 그리고 사림이 어떻게 해서 승리를 할 수 있었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대표적인 서원과 향약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요, 붕당 정치의 시작 167, 8페이지를 나가게 되고, 요게 끝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임진왜란이 다가오게 됩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